관세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유동성이 증가하고 덜 증가하던 상황, 모든 상황보다 트럼프가 2018년에 미중 패권 전쟁이 강하게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더 중요한 상황이 돼 있고, 관세라는 부분이 이제 상징이 아니라 실질에서 내가 얻을 것이야 라고 트럼프 정권이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 부분은 중요도를 높여봐야 되는 팩터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변포 오종태입니다. 시끄럽습니다. 뭐가 시끄러냐면 참 도로에 차들도 시끄러운데 트럼프가 참 시끄럽습니다. 이 분이 돌아와서 다시 시끄러워질지는 않았지만 예상대로 관세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초반부터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트럼프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기기로 발표했는데요. 왜 철강과 알루미늄일까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명확한 부분이 둘 다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걸 할 거야, 너 조심해 라고 협박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 협박이라는 표현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딜을 하거나 할 때는 좀 큰 얘기나 명확하지 않은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얘기들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얻거나 그 결과를 얻은 걸 가지고 내 편한테 설명을 할 때는 명확한 숫자나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철강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최근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트럼프에게 표를 많이 준 사람들과 관련도가 높은 산업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관세 정책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숫자를, 나 이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로 이걸로 숫자를 만들 거야 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는 일기와 다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숫자를 만들기가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가장 가까운 산업과 연관된 이 부분에서 효과를 내서 이만큼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라고 딱 꺼내놓기가 굉장히 좋은 관련된 산업이 철강과 자동차라는 부분 등등 여러 연관 산업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도 지금 북미 지역의 무역 협정을 다시 하는 부분을 통해서 중국이 우회하는 망을 막는 부분, 그리고 그 막는 부분에 닿아서 실질적인 효과로 내가 이거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설득할 수 있는 실제 숫자를 얻는 데서 철강은 매우 적합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관세 부과 및 타국가로의 무역 분쟁 전면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면적으로 전체로 확산한다는 것은 제가 관세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릴 때 이번에는 1기보다 정말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순서대로 여러 번 나올 것이다. 한 번 딱 하고 나오는 거 아니다. 그리고 1기 때에도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매우 정책이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다 안 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 의한 딜을 하는데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실제 관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었다라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까지 같이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범위와 길이가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보편 관세를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그 부분은 너무나 모두에게 보편이라는 얘기는 미국도 들어가는 게 보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피해를 일정 부분 입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보다는 조금 강도가 약한 게 상호 관세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럽과 가장 많이 얘기되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때리고 있고 유럽은 10%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동일하게 해. 물론 자동차 관세에서 기울어진 만큼 다른 부분에서 미국이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힘이 있는 미국이 힘이 약한 대상으로 만들어졌을 테지만, 트럼프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맞춰.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라도 짜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른 수건이라도 짜서 비용 아끼고 뭐 만들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끌어들여서 만들겠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와 길이는 계속 넓어지는 방향, 근데 그것이 가장 시장이 생각하는 극단적인 그러한 보편 관세일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정도인데,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판단 기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범위를 한국으로 줄여서 네.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한국 철강 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일단 한국에서는 우리가 수출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출 산업의 자동차와 조선이라는 두 업종이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업종일 텐데 지금 두 업종 중에서 하나의 업종은 그나마 미국이 매우 필요한 업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 업종이고요. 그래서 조선 업종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이게 수출을 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강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선 산업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자동차 쪽이고 그다음에 가전이나 여러 다른 부분들이겠죠. 이쪽에서는 현재 철강 가격에 대한 관세가 나오면 그만큼의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에 미국 안에다가 철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내에 수직 계열화를 시키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현대기아차는 기업 차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맞는 수밖에 별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1기 때는 우리가 관세를 우리는 안 맞지만 우리가 수출량을 제한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 한 70%대로 제한하겠습니다라는 정책적인 딜을 서로 간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 단위에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미국과 뭔가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한국만 특수하게 어떻게 철강 산업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세울 만큼의 중요도는 산업적인 측면이나 국가적인 측면이나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도체 산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면서 한국이 끼어 있는 산업, 이러한 산업이 중요하지 자동차가 그런 산업은 아닐 것이고 조선들은 자신한테 필요한 산업인데 거기에 노출도가 가장 높은 철강 산업. 그렇기 때문에 이슈의 중요도는 지금 현재 많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주가적인 차원에서도 철강주들 개박살 있어요. 예? 지금 PBR이 지금 예전에는 이게 0.4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0.3이 못 가져왔네 하다가 지금 0.2대 와 있고 0.192, 18이니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빠집니까? 네,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중요한 섹터라 해야 될까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있겠죠. 반도체 산업은 지금 앞으로의 미중 경쟁의 지속적인 중요성에 가장 앞단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번 딥시크 사태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라는 부분이 됐든 아니면 비관세 장벽이 됐든 지난 바이든 정부 때도 우리가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많은 부분 예를 들면 반도체의 중요한 그 기기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든 것을 써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지금 현재 다시 풀어줄 것도 아니고 꼭 뭔가를 추가적으로 중요하다라면 더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관세가 방법이 된다면 그럼 하겠죠. 예, 그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관세 정책은 주식 시장의 단기적 약세만 초래했을 뿐 장기 투자에서는 항상 수익을 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그 장기적인 수익을 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A라는 이유 때문에 수익이 난 게 아니고 A라는 요인은 이제는 예전보다 다르게 작동을 하는데 다른 무엇인가가 생겨서 수익은 계속 나면 A가 이때는 작동하다 이때는 작동 안 했어요 라고 해석되는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2008년 이전까지는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것이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서브프라임을 겪은 이후에 서브프라임을 겪고 그 다음에 유럽의 금융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사태를 겪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2007년 이전에까지의 정책과 이후의 유동성 증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주가는 그 상황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미국의 자산의 주가는 당연히 플러스가 났는데 그 전에 관세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는 관세 정책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주다가 2007년 이후에는 관세 정책이라는 게 헤드라인으로는 매우 자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의 마이너스 값보다 유동성 증가라는 부분에 플러스 값이 들어가 버리면
관세 정책이 마이너스 나도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과거와 영향이 달라졌다가 아니라 전체 구조의 다른 부분 때문에 이 효과가 희석돼서 나타난다라고 해석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막 섞어 쓰는 그러한 단기적인 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세는 2007년 이전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그 유동성이 증가하고 덜 증가하던 상황, 모든 상황보다 트럼프가 2018년에 미중 패권 전쟁이 강하게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요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더 중요한 상황이 돼 있고 관세라는 부분이 상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상징이 아니라 실질에서 내가 얻을 것이야 라고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권이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 부분은 중요도를 높여봐야 되는 팩터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제가 축구 얘기를 주로 많이 예를 드는데 야구 얘기가 이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의 엄청난 신인 선수가 우승을 만들어 버렸던 지금 상황에서 그분 뭐 이제 메이저리그 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훌륭하신 선수 같은데 그분 얘가 아니라 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투수가 누구냐면 작년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선수가 아니라 대학 갓 졸업하고 지금 요번에 들어온 선수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파악도 안 되는데 엄청 잘하려고 티내려고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 1기 정권의 관세라는 단어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번 쳐본 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익숙함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기 때보다 관세라는 부분이 중요도는 증가했지만 시장 영향력은 제 생각에는 전부 다 감소한 부분, 우리가 이미 겪고 알고 있는 상황에다가 정말로 세게 하면 미국 너희도 다쳐 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 팩터라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1기와 2기를 비교해 주시면서 관세의 그 위치를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제 나스닥이나 뭐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좋은 방향을 보였던 것도 이미 시장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익숙해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상대입니다. 관세라는 이슈에 있어서. 근데 중국의 전략이 글로벌 전체 투자자들한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지난 수년 동안에 많이 떨어져서 현재는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차지한 상태에서 미국이 관세로 공격을 할 때 중국은 그래, 니들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럼 나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랑 남미에 팔랜다 라고 하면서 어차피 니들 바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쓰는 거는 그냥 그래, 니들 하면 나도 하고 하는 정도로 비위만 맞춰주고 스타일만 맞춰주는 정도로 하는 상황으로 이번에는 정책이 바뀌었다, 정책이 설정돼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세게 쓰게 되면 미국이 예전에는 마치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은 관세를 쓰면 미국은 좋고 남들은 다 나빠 라는 느낌으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관세를 세게 써? 그럼 미국도 나쁘고 미국 위의 지역도 둘 다 나빠. 그럼 뭡니까? 우리가 모든 평가를 할 때는 상대적인 평가와 절대적인 평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평가가 트럼프 1기 때는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관세라는 이슈에서 미국이 좋아요 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좋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둘 다 나빠. 근데 하려면 해봐 라는 식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시장 영향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관세로 인한 글로벌 미 한국 경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리 담당 PD님과 파트장님이 바뀌셔서 저 이제 또 복잡계를 또 몇 번 반복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복잡계는 일주일 이상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측이라는 활동은 예전에 세상이 예측 가능성이 높았을 때의 예측이 아니라 아니 지금 이 수많은 정보가 쌓여가지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의 폭을 기존보다 늘려서 내가 일주일 안에 대응할 수 있는 확률을 기존에 한 10가지밖에 못했는데 15가지로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6개월 뒤, 1년 뒤, 3개월 뒤 아니 헬기 타고 슈퍼볼 걸어가다가 관세 발표하는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무슨 예측을 하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그 철강 주가들도 보시면 발표하는 순간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듯이 US 스틸 선거할 때도 매우 중요했던 종목이잖아요. 팍 튀어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변수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트럼프는 향후에도 이런 행동을 계속 할 겁니다. 이번에도 그 성전환 하신 분들의 여성의 경기 참여를 제한한다라는 서명을 하는데 수많은 백인 소녀들 주변에 둘러싸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디어를 다루는 것이 그 사람의 핵심이고,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네요. 그 세상이 2018년 처음에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하는 방식이 너무나 독특했습니다. 근데 트럼프와 바이든이라는 이런 미국 정부의 전환 말고 우리가 그 사이에 트럼프의 방식을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방식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지금 지난 2018년 이후로 지금 이제 연도가 한 7년 정도 지났잖아요. 7, 8년 동안 SNS와 정보라는 것들의 가속도와 양의 증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해서 어떡하지? 이건 다시는 안 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중요한 사건이 뭔지 지금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쏟아진 정보들에 묻혀버려가지고 판단이 떨어져요. 이게 상대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올 때 내가 헷갈려서 판단 가능성이 약해지는 열의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쓰는 전략이 그거예요. 트럼프는 상대한테 보통은 얘기하고 딜을 할 때 두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 데다가 10가지, 20가지를 던지고, 그 10가지, 20가지 던진 것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군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몇 가지를 박아놓고서는 사람들이 이건 안 먹혀? 그럼 이건 되겠네? 라는 식으로 무조건 양적인 부분을 마구 쏟아내는 방식의 전략을 씁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지금 유튜브 세상에 오투도 나와 있는데 그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양적인 부분에 집중하는데 오투는 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선택하고 볼 줄 아는 우리 전우님들이 그러한 중심감을 잡으면서 그러한 현상에서 열의가 안 되는 상황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우님들은 되고 계신 거죠. 관세라는 부분 생각보다 많은 여론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보다 오트는 조금 중요도를 항상 이렇게 제가 표현 드리잖아요. 맞출 수 있는 것과 맞출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것이 더 비중이 높은 세상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견보다 좋게 봐야 되느냐 나쁘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관세라는 이슈에 대해서 오투는 평균적인 의견의 여기라고 하면 중요도를 더 높게 보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조금 더 낮게 보셔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